새벽 2시였다.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을 뒤편 어딘가에서 처음 연기가 피어오를 때 불빛 하나 없는 골목은 고요하기만 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창문 너머로 이상한 빛을 봤다. 붉은 빛이었다.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불이야 라고 외쳤을 때 이미 새체가 타고 있었다. 불은 빠르게 번졌다. 오래된 목조 건물들은 말라 비틀어진 장작처럼 타들어갔고 바람은 마치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불길을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몰아댔다. 사람들은 맨발로 뛰어나왔다. 어떤 이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였고 어떤 이는 그냥 달렸다. 무언가를 챙길 생각조차 못한 채. 그날 밤이 끝났을 때 마을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아침이 왔다. 연기가 아직 피어오르는 자리에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었다. 어젯밤까지 자신이 살던 집이 있던 자리에 새까맣게 그을린 벽만 남아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흘 뒤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전기가 끊겼고 가게도 없어졌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남을 이유가 없었다. 더 이상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트럭에 짐을 싣고 아는 사람 집으로, 도시로 혹은 아무데나로 떠났다. 한 달이 지나자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무너진 담벼락, 반쯤 내려앉은 지붕, 바람이 불면 삐걱거리는 낡은 철문, 비가 오면 물이 고였다가 다시 마르는 바닥, 탄 냄새가 아직도 배어있는 공기. 그곳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지워져 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누군가 그 폐허를 지키고 있었다. 처음엔 2마리인 줄 알았다. 길 잃은 고양이들이 우연히 들어왔겠거니 싶었다. 그런데 무너진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담벼락 위에도 잔해 사이에도 반쯤 무너진 방 안에도 고양이들이 있었다. 10마리가 넘었다.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냥 그곳에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게 자기 자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제각각 흩어져 살지 않았다.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으면 다른 고양이들도 가까이 왔고 비가 오면 무너진 지붕 아래 좁은 자리에 함께 몸을 밀어넣었다.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싸우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느 봄날 폐허 한가운데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 비를 겨우 막을 수 있는 좁은 틈새,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어미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다. 5마리였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작은 것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어미 품속에서 떨고 있었다. 어미는 몸을 둥글게 말아 그들을 감쌌다. 그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다른 고양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한 마리가 어디선가 생선 조각을 물고 왔다. 어미 고양이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물러섰다. 또 다른 고양이는 밤새 그 주변을 맴돌며 낯선 소리가 들리면 몸을 세웠다. 마치 자기들이 결정한 것처럼 그들은 돌아가며 어미와 새끼들 곁을 지켰다. 불타버린 마을에,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고양이들의 작은 세계가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폐허는 위험한 곳이었다. 비가 올 때마다 오래된 잔해가 흔들렸다. 어느 날 밤 무거운 콘크리트 조각 하나가 새끼들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놀란 새끼들이 울기 시작했다. 어미는 순식간에 몸을 낮추고 새끼들 위에 엎드렸다. 떨고 있었다. 하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 남자가 그 마을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떠난 폐허의 풍경, 그 조용하고 쓸쓸한 공기를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일부러 그 길을 택했다. 카메라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 들어갔다.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그의 앞을 막아섰다. 남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고양이는 울고 있었다. 먹이를 달라는 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울음이었다.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르는 것 같기도 했다. 고양이는 몇 걸음 앞으로 가더니 다시 뒤를 돌아봤다. 남자가 움직이자 고양이도 다시 걸었다. 멈추면 돌아보고 따라오면 다시 걷고.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고양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담벼락 위에서 잔해 사이에서 그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남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그들을 따라갔다. 고양이들이 멈춘 곳은 무너진 집터 앞이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울었다. 그 자리에서 발을 내딛지 않았다. 남자는 이상하다 싶어 몸을 낮추고 잔해를 조심스럽게 들춰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잔해 틈 사이에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끼어 있었다. 앞다리는 움직였다. 살아있었다. 소리도 없이 지쳐서 거의 힘이 없는 채로. 남자는 급하게 손으로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손이 긁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새끼는 꺼내졌다.
손바닥 위에 올려졌다. 너무 작았다. 남자가 새끼를 안고 일어서는 순간 고양이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다른 방향이었다. 그들은 또 멈추지 않았다. 다시 뒤를 돌아봤다. 기다렸다. 남자는 무언가가 더 있다는 걸 느꼈다. 새끼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고 고양이들을 다시 따라갔다. 그들이 데려간 곳은 좁고 어두운 틈새였다. 반쯤 무너진 벽 아래 비를 겨우 막는 공간. 어미 고양이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네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는 눈을 들어 남자를 봤다. 도망가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냥 봤다. 그 눈빛이 뭔가를 부탁하는 것 같았다. 남자는 그 순간 깨달았다. 고양이들이 자신을 부른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다. 잔해 아래 혼자 깔려있던 새끼를 살려달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어미와 남은 새끼들도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을 부른 것이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였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남자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다. 구조단체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었다. 이 광경을, 이 고양이들을, 이 폐허 속의 작은 세계를 찍었다. 영상은 그날 밤 인터넷에 올라갔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불타버린 마을에서 고양이들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연출한 거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다. 고양이가 사람을 부른다는 게 가능하냐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영상 속 고양이들은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구조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그 자리를 지켰다. 마치 확인하려는 것처럼. 구조대가 왔다. 새끼들을 하나씩 꺼냈다. 어미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다친 새끼에게 응급처치를 했다. 그 모든 과정을 고양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다. 멀리 가지 않았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다. 하루가 지나자 수십만이 받고 이틀이 지나자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그 폐허 앞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사료한 봉지를 들고 왔고 어떤 사람은 작은 나무집을 만들어 두고 갔다. 어떤 이는 그냥 오래 앉아 있다가 떠났다. 그 마을은 다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 다른 이유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구조되었다. 치료를 받고 임시보호를 거쳐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사람을 피해 벽 뒤로 숨던 고양이들이 서서히 손길에 익숙해졌다. 어떤 고양이는 햇살이 드는 창가가 있는 집으로 갔다. 어떤 고양이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입양되었다. 처음엔 침대 밑에서만 지내다가 어느 날 아이 무릎 위로 올라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 폐허에서 끝까지 새끼들을 지켜낸 어미 고양이는 마지막으로 구조되었다. 가장 오래 남아있었다. 마치 자기가 데려온 새끼들이 모두 안전해지는 걸 확인하기라도 하듯. 그 어미가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 들어간 날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고 한다. 어미는 잠시 그 햇살 속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곁엔 이미 먼저 입양된 새끼 중 한 마리가 같은 집에 있었다. 서로 알아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그 방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린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다 떠났고 집도 사라졌고 이름도 지워질 뻔했다. 그런데 그 폐허를 끝까지 지킨 것은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울었고 버텼고 서로를 돌봤고 그리고 결국 사람을 불렀다. 그 마을이 어디 있었는지 지금은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흔적도 없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남은 고양이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다. 누군가의 무릎 위에서 창가 햇살 속에서 따뜻한 밥그릇 앞에서. 그 작은 발자국들이 폐허를 가로질러 사람에게로 이어졌고 그 길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집을 찾았다.